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NCS 직업 기초능력평가 의사통역력 능력평가를 담당하게 된 윤철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모의고사 1회분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들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회분이고요. 자, 1회분 첫 번째 문제는요, 1번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를 보시면서 문제에 같이 풀이에 같이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문제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요, 이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시문에 있는 글을 살펴보면서 문제에 적용해서 풀어나가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문제를 통해서, 즉 발문에 있는 선택지를 통해서 문제 적용하는 방법이 훨씬 더 빠르게 문제풀이의 시간도 단축할 수 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하면은 좀 더 짧은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이외에도 뒤에 문제들, 다른 영역들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통 영역에서 좀 더 시간 단축하고 다른 영역에서 시간을 좀 더 많이 투자하셔서 좀 더 고득점,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문제 첫 번째 가면은요. 자, 우선 정답은 이 지문의 정답은요 2번이 정답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선 여기서 제시할 수 있는 다른 틀린 점이 뭐냐면요 선택적 촉매 환원 장치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요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우리 제시문에 한번 살펴보시면 제시문에 몇 번째 문장이냐 세 번째 문단에 있거든요. 세 번째 문단에 중간 부분에 보시면 됩니다. 셋째 줄입니다. 자, 배기가스 저감 장치를 조작하는 이유에 있는 문단의 세 번째 문장을 보시면은요. 자, 선택적 촉매 환원 장치 SCR이라고 하죠. 자, 배기가스 저감효율이 높지만 가격이 200만 원대로 비싸고요. 그래서 많이 장착되지 않는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경유 5만 원어치 주유할 때마다 1,500원어치 요소수를 보충해야 된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택적 촉매 환원 장치를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연료가 더 소모될 수밖에 없는데라고 제시되어 있는데 이 연료 소모에 대한 부분은 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우선 2번으로 선택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문들도 여러분들이 확인하면서 반드시 제시문 안에서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1번 같은 경우는요 1번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 문단 부분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맨 마지막 문단 두 번째 줄 끝부분에 보시면은요. 다만 불완전 연소로 엔진 출력을 감소하기 때문에 같은 거리를 주행하는데 더 많은 연료가 소모됩니다. 라고 하면서 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같은 거리를 주행하는데 더 많은 연료가 소모된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3번 지문은요,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건은, 자, 조작 사건에 대한 설명인데, 그러면, 제시문으로 돌아가서, 조작 사건은 어디에 제시되어 있느냐? 자, 첫 번째 문단 부분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 부분에 네 번째 줄이네요. 한번 살펴보세요. 이번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건은 세계 모든 나라가 실내 실험만 실시하고, 실외 도로 시험은 실시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자, 실외 도로 중에서는 배기가스 저감장치 작동을 고의로 중단시켰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배기가스를 과다하게 배출시킨 것입니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실 수 있으면 된다라는 점입니다. 자, 다음 4번 문제 보기 전에 잠깐 주겠습니다. 4번 선택지. 자, 4번 선택지도 보시면은요, 지금 뭐 저감율 높지만 가격이 높아서 소형 겨울차에는 많이 장착하지 않았다. 아까 우리 정답 선택지 고를 때 한번 살펴봤었죠. 그래서 선택적 촉매 환원 장치는 가격이 비싸서 많이 장착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으로 고르시면 되는 문항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시문에 가지고 선택지를 가지고 제시문에 적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좀 더 빠르게 풀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갑니다. 자, 이번에는 3번 문제고요. 2번은 여러분들이 그냥 한 번쯤 살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똑같이 제시문을 읽고 글의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묻는 겁니다. 독해 문제의 일종이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읽어내는 방식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정답은 몇 번으로 보셔야 되냐면요. 3번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글에 나와 있는 내용 찾으셔야 됩니다.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은 국산차와 수입차 모두 이전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라고 제시했습니다. 감소가 중요한 포인트죠. 자,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은요. 지금 몇 번째 줄이냐? 두 번째 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 산정 결과 국산차 배출가스 등급은 평균 2.48이며 수입차 배출가스 등급은 평균 2.73을 나타났다. 국산차의 경우 2013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했습니다. 그래서 국산차와 수입차 모두 이전 비해 감소했다가 아니라 국산차는 그대로 유지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번 답이 정답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제시문에서 명확하게 찾으면 되고요. 자, 나머지들은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건 두 번째 문단에 제시가 되어 있고 이 문단에 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1번 같은 경우는요. 그 다음에 2번은 어디 있느냐? 자, 2번은 1문단에 있습니다. 1문단에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마지막 문단, 세 번째 문단인가요? 3문단에 제시가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 글의 내용을 잘못 분석한 사람의 의견을 고르시오 했습니다. 자, 제시문을 가지고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분석 내용을 얼마나 잘했고 잘못했느냐. 물론 분석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분석했다라는 건 결국 뭘 들어야 되냐면 근거가 명확해야 됩니다. 근거는 어디에 있다? 근거는 제시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문 안에 있기 때문에 제시문에서 그 근거를 찾아서 적절하게 분석을 했는지 못했는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보면은 1번부터 보겠습니다. A. 수입차의 경우 배기량이나 중량이 큰 차종이 많아 5등급 차종이 6개나 나왔지만 자, 국산차는 한 종만 나왔어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5등급이 수입차는 6개가 나왔는지 국산차는 한 종류만 나왔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제시문을 살펴보시면은요. 자, 어디 보시냐면은요. 첫 번째 문단 마지막 부분이겠죠. 가장 낮은 5등급 차종은 국산차에는 없었으나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자, 그러면 국산 찬종만 나왔다는 이 설명은 당연히 잘못된 설명이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우선 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분석이 됐건 어떤 일치성 문제를 묻는 말이건 간에 제시문 안에서 근거를 찾으셔야 된다라는 점 반드시 기억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2번 수도권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 결과를 볼 수 있어 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근거는 어디 있냐? 맨 마지막 문단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3문단의 마지막 부분에 제시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3번은요. 국산차가 수입차보다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라고 묻고 있네요. 자, 그럼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근거는 맨 첫 문단 첫 부분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문단에서 확인하시면 된다라는 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국산차 제작사와 수입 국가별 배출가스 평균 등급은 배기량 등하는 단순 비교로 했습니다. 단순 비교로 차종 간의 판단이 어렵다고 생각해. 편차가 너무 심하잖아 했어요. 자, 그러면 단순 비교 어렵다. 단순 비교에 대한 설명 나와 있는 부분은 어디냐면요. 두 번째 문단에 어디로 볼까요? 두 번째 문단의 두 번째 줄 끝부분에 찾으셨나요? 다만 국산차 제작사와 수입 국가별 배출가스 평균 등급은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문단에서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또 하나 해결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문단 안에 들어갈 내용이 과연 이 문단이 어디 내용에 들어가야 되느냐라고 설명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우선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시문에 확인해서 제시문 안에 어디로 들어가면 좋을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때 좋은 방법은 전체 내용을 살펴보고 내용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푸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에게 이제 정해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해진 시간 내에 풀기 위해서는 좀 더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 즉 제시문을 보고 보기를 보고 그 보기가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라는 점 개념어를 통해서 즉
유사하게 자주 나오는 단어 있거든요. 연결되는 단어들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보자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럼 보기를 먼저 보면요. 우선 2018년 7월 1단계 개편안이 시행되면 했죠. 가정입니다. 가정. 된다면 전체 지역가입자의 약 78%의 593세대만 3만 세대의 보험료가 인하되며 직장가입자의 99%는 보험료 변동이 없지만 약 13만 세대는 보험료가 인상되게 된다 했습니다. 인상되게 된다 했죠. 이거 그러니까 기대효과입니다. 기대효과.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고 상당한 소득인데도 직장 피분양제 올려 무임승차했던 계층도 일정 부분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자, 기대효과죠. 뭐라면은요, 개편안이 시행된다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앞 단계에는 뭐가 나와야 되느냐? 개편안에 대한 개략적인 어떤 개관이라든지 아니면 시행 방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되어야 된다라는 점이죠. 그러면 그러한 개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은요, 여러분들 제시문 보시면 어디 나와 있냐? A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A 다음으로 이어져야 될 내용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B에 들어갈 수 없나요? 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B의 내용을 보시면은요,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죠? 그럼 얘보다는 훨씬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게 나오고 좀 더 포괄적인 게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좀 더 세부적인 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 일반적인 글의 흐름 방식입니다. 그래서 B에 들어가기보다는 B 다음보다는 A 다음에 이어지면 좀 더 적절하게 글이 매끄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휘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어휘를 넣어라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어휘 같은 것들은요, 문맥적 의미로 파악하시는 것이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어휘들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좀 배경지식들이 좀 있으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르는 단어들, 평상시에 모르는 어휘들이다 이런 것들 나왔을 때는요, 그것도 많이 좀 찾아보시고 살펴보시는 것도 하나의 공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신문을 보셔도 좋고요. 네. 자, 그럼 과연 들어갈 차례. 이거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이 들어가는 부분의 문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줄이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2017년 1월 건강보험료를 소득 중심 부가체계로 개편하는 방안을 땡땡땡 했습니다. 그럼 방안을이라는 이제 목적어가 왔고요. 방안을이라는 목적어가 왔어요. 그럼 거기에 어울리는 게 뭐냐? 방안을 선언했다. 우선 선언은 될 수가 없고요. 방안을 공지했다. 뭐 그렇습니다. 가능할 수 있겠고요. 발표했다, 뭐 공개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방안은 숨겨져 있던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새로운 개편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모호하다라는 걸로 봤을 때 세모를 좀 쳐놓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 니은을 한번 보시면은요. 자, 자동차 보험료는 단계적으로 축소해 자동차 배기량 1600cc 초과 차량 중 9년 미만 자동차 4천만 원 이상 고가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 보험료를 뭐 했다? 부과했다. 이거는 우리가 많이 쓰는 거죠. 부과했다라고 선택지를 골라야 되죠. 자, 부여라는 말은 그럼 언제 쓸까요? 부여하다. 부여는 보통요, 책임이나 어떤 책임이라죠. 책임 또는 명예, 뭐 권리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줄 때 이제 부여한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부과라는 것은 이제 세금이라든지 어떤 보험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할 때 부과한다라고 설명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요것보다는 요게 더 적절하기 때문에 고를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럼 벌써 답이 나왔네요. 그죠? 답은 우선 1번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분담하고 부담하고 분담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나누어 맞다, 뭐 나누어 내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부담이라는 것은 왜 디귿 보시면요, 소득 월액 보험료를 추가 분담이 아니라 추가 부담하다, 더 내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부담이 적절할 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을은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요, 리을은 피부양자로 있던 사람이 이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거죠.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전환된다가 맞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을 답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직접 넣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문맥적 의미가 맞는지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단어의 뜻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좀 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관한 글이다 했습니다. 각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짝진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고요. 기억